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폴란드 라디오 매체 폴스키에고 라디아 이사는 폴란드가 한국에서 24조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는데 폴란드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24조 원 지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도 폴란드가 2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금융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 재무장관은 즉각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부하시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 또한 방산 수출 20조 원에 대해 한국에 금융 지원을 요청한 적 없다며 이례적으로 적극 해명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언론의 보도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1차 12조 원 지원은 검토 중이며 2차 계약을 앞두고 20조 원 지원은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도 이와 관련해 다소 성급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방위사업학 박사 1호로 잘 알려진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방산거래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정부의 금융 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미국도 정부 차원의 해외 원조와 방산 기업의 로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방산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이를 문제 삼아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구나 방산 교역에 있어서 후속 군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서 80%에 달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폴란드 수출은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라는 의미까지 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 지원이 계약 자체를 흔들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서는 계약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동구권의 중심 국가인데다가 신용 등급도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모라토리엄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의 신용 등급은 국제 3대 신용평가 기관인 S&P A, 무디스 A2, 피치 A- 등으로 평가받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에서 대출 한도를 증액해 폴란드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카이 강구영 사장도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FA50 수출의 경우 적어도 3배 이상의 후속 군수시장이 보장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는 한국에 대출을 요구하며 금융 갑질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방위 산업 이외에도 폴란드가 추진 중인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가 계획하고 있는 초대형 신공항 건설에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폴란드 신공항 사업에 대한 7,5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획이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인천공사가 폴란드 신공항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현재 시설 포화 상태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해 중동부 유럽 허브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4조 원 규모입니다. 이 공항은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바라누프의 활주로 2번과 터미널 한 동 규모로 오는 2028년 개항 예정인데요. 신공항이 문을 여는 순간 연간 2천만 명이던 공항 수용 능력은 4천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 폴란드의 관문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이며 장기적으로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목표는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완공되면 그야말로 유럽 최대 메가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공항 프로젝트는 공항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공항과 함께 연결될 철도, 도로, 도시개발 등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은 물론이며 복합 운송 허브에 대한 구상까지 함께 진행되다 보니 전체 사업 규모는 74억 유로, 한화 약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의 건설 과정과 건설 이후 운영까지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가 특히 한국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당시 폴란드 신공항 건설 자문 사업을 놓고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선택은 인천국제공항공사였습니다. 유럽 최대 공항을 짓기 위한 롤모델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나리타 공항을 꺾은 것입니다.
이는 유럽에서도 나리타 공항보다 인천공항의 시스템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며, 나아가 건설, 산업 인프라 전반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 폴란드는 한국과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공항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최대 폐기물 소각로 건설 프로젝트 역시 한국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수도 바르샤바 시민 177만 명 중 56만 명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전기와 지역 난방으로 공급하는 자원 회수시설 공사인데, 이것을 한국이 수주한 것입니다. 포스코 ENC는 바르샤바 소각장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시공, 운영 단계까지 최신 건설 기술인 7차원 건설 정보 모델링, 즉 BIM을 적용해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BIM은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 시공에 활용하는 기술로,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포스코 ENC는 바르샤바 소각장 건설 현장에서 설계 차원의 3D를 넘어 공정관리, 원가관리, 공장 자동화, 자재, 조달 관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BI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이 폐기물 소각로가 준공되면 폴란드 최대 규모의 소각로가 완성되는 것인데요. 유럽연합에서 폐기물 소각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에서 지속적인 소각로 발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는 폐기물 소각 시설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매립 위주였습니다. 이제 막 동유럽 국가들도 소각 시설을 도입, 정착하는 단계인데, 한국이 폴란드에 건설한 첨단 소각장을 본다면 앞으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발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방위 산업 외에 다양한 핵심 산업 인프라 건설 역시 한국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칫 한국에 제때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대출을 해달라는 등 금융 갑질을 하다가는 폴란드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폴란드는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사업 역시 한국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으로서 전쟁이 종료된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벌써부터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정부 기관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공사는 폴란드 투자무역청과 공동사업개발, 사업 내용 공유 등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유럽 내 거점이자 신공항, 열병합발전소, 원자력 발전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입니다. 폴란드가 방위 산업 외에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과 협력을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과 K9을 계약할 당시 폴란드가 내세운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전차와 동일하게 생산해달라. 이것이 폴란드 실사단이 창원 공장을 방문해 실사한 이후 내놓은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국가마다 지형과 기후 등이 다른 탓에 동일한 장비라도 옵션을 조금씩 다르게 요구합니다. 다양한 파생 버전이 생겨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차와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 달라는 폴란드의 요구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폴란드 측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창원 공장의 생산 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에 엄청난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생산 설비와 품질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 당국자는 더도 덜도 말고 딱 이만큼만 해달라 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이런 신뢰가 생겼으니 신공항, 소각장,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등 일본의 손을 뿌리치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에 한국은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방위 산업을 넘어 국가 모든 산업 인프라의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